2주 마지막 순서로 파트 4 공격의 기술 중 기습 전략에 대하여 발표할 38기 김동환입니다. 먼저 14장의 핵심 키워드인 기습 전략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습을 수준면에서 구분하면 전략, 전술, 작전적 기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차원마다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작은 희생으로 신속하게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사를 연구해보면 승리의 요인 속에는 항상 기습행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습은 선제 공격의 의미로서 말 그대로 상대방보다 먼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강대국 간 핵무기의 절대적 파괴력 때문에 방어적 차원의 수단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제의 조건은 우세한 정보력을 필수 조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선제 공격의 대부분은 기습으로 은밀하게 수행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현대전은 이전과 같이 감시 수단이 촘촘히 그물망처럼 전장과 적진을 관측하고 있어서 기습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근대의 전쟁사 중 기습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 극동함대에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었던 1904년 일본의 여순한 공격, 소규모 공격만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점령했던 1940년 독일의 노르웨이와 덴마크 침공, 1941년 독일의 당시 소련 침공과 일본의 즌즈만 공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언급한 사례는 너무 광범위이기 때문에 본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호라즘 왕국과 징기스칸의 전쟁 사례로 기습 전략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호라즘 왕국은 당시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일대를 다스리고 있던 강력한 투르크계의 왕조로서 오늘날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에 이르는 엄청난 영역을 차지한 대제국이었으며 주로 실크레드 교육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호라즘 왕국이 동이슬람 일대를 통일한 서기 1210년대에는 무함마드 2세가 제2의 알렉산더, 지상의 알라라고 불리우며 호라즘 왕국을 강력히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서방 원정의 계기가 되었던 몽골과 호라즘 간의 전쟁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이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무렵 징기스칸은 호라즘과 교역관계를 맺기 위하여 대규모 상단을 파견하였으나 1218년 오트라르 성의 주인인 이날추크 통독은 몽골의 상인들을 스파이로 의심하여 모조리 죽이고 재물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징기스칸은 분노하였고 곧바로 사신을 파견하여 이날추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무함마드 2세는 오히려 호라즘과 몽골이 같은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 격분하여 사신 일부를 처형시키고 나머지 일행은 수염을 깎아 몽골로 돌려보냈고 칭기스칸은 이것을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행위로 여겨 원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1220년 칭기스칸은 호라즘의 40만 군대에 맞서 15만의 군대를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빠른 기동력과 슬로우 킥킥이라는 고대 전략을 사용하여 호라즘을 점령해 나갔으며 무함마드 2세는 결국 추격의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다가 결국 카스피해의 일단 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몽골과 호라즘 간 전쟁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몽골, 호라즘 간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몽골 제국은 호라즘 왕조가 지배하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동서무역을 장악하면서 서방 원정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호라즈망조의 통치하에 있던 중앙아시아의 트란스옥시아나 지방은 몽골 제국의 파괴 행각으로 인해 초토화되면서 현대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무하마드 2세를 추격하던 3만의 별동대가 몽골로 돌아오며 조지아와 러시아군을 유린하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10여 년 뒤 유럽 아시아 지역이 몽골 손에 떨어지고 무려 200년간 통치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넷째, 갑옷으로 무장한 호라즈망조 군사들과의 싸움을 계기로 갑옷의 기능 향상과 갑옷 착용 비율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이사르의 기습 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등의 명언과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유언을 남겼던 카이사르는 사비스 전투, 알레시아 전투, 젤라 전투, 알렉산드리아 전투 등 수많은 전쟁에서 속도전과 기습전으로 상대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여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이러한 카이사르는 내전기 이후 혼란에 빠진 공화정 로마를 정결시키고 재정의 길을 열었으며 어떤 군대를 지휘했어도 승리자가 되었을 것이고 어떤 나라에 태어났어도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했던 속도전과 기습전은 현대전에서도 그 전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군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의 가장 강력한 전술로 손꼽히고 있는 기습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기동대를 편성하라. 둘째, 조직 단위 간의 확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셋째, 명령 계통의 상하간 지시 전달은 신속히 하라. 지금까지 14장에서 다루었던 기습 전략의 키워드는 첫째, 상대가 생각하고 준비하기 전에 기습 공격을 가하라. 둘째, 공격을 감행할 때는 사정없이 상대를 격파하라. 셋째, 행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의 태세를 갖추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라. 넷째,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늦장 대응을 만든다. 다섯째, 기습전은 리더십과 내부 조직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총,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전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냉전주의 회기로 항시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강대국 간에는 무역전쟁, 화폐전쟁, 정보전쟁 등을 소리 없이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비즈니스 전쟁, 조직 간의 실적 경쟁 등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자식과 부모, 배우자 간에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습적인 선제 공격만이 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